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안녕하세요. 드라마 전국의 진호 팽아입니다. 이름을 얘기할 뻔했네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전국의 윤 작가입니다. 아직도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참 우리가 12회인가 했을걸요? 네. 그런데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언제쯤 익숙해질까? 우리 팽아는? 글쎄요. 사실 나도 그래요. 자도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것이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게요.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잘. 조금 더 해야지 익숙해지겠죠. 네. 오늘 우리 이야기할 영화는 무슨 영화일까요? 헤어질 결심입니다. 마침내 네.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헤어질 결심을. 난 참 이 영화 좋아해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인데 너무너무 설레. 그러니까 이제 이 본격적인 얘기는 일단 영화가 언제 상영됐는지 영화 정보를 좀 먼저 듣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 헤어질 결심은요. 예. 2022년 6월 29일 날 개봉을 했고요. 장르는 22년. 네, 22년. 얼마 안 됐어요. 그러게 한참 네. 된 줄 알았는데. 장르는 로맨스 멜로 드라마. 15세 이상 관람가고 138분짜리 영화입니다. 138분. 평점 7.8. 누적 관객수 생각보다 적게 나왔더라고요. 얼마? 189만 5,193명. 200이 안 됐네. 네. 생각보다 손익분기점이 얼마래요? 이 영화는 한 150에서 180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뭐 내내 또이또이 친 것 같다. 근데 이게 개봉할 당시에는 이게 큰 뭐 화제거리가 안 되다가 오히려 요 근래 더 화제거리가 된 것 같아요. 6개월 전에. 전에 제가 그 얘기했죠. 오바마가 뽑았다고. 네네네. 2022년도에 네. 오바마가 뽑은 영화 중에 하나가 헤어질 결심이었어요. 제 생각에 이 오바마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그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음악, 도서 이렇게 해갖고 꼭 1년에 이렇게 뽑는데 자기가 읽었던 것 중에서 원픽을 이렇게 뽑는 거지. 근데 헤어질 결심을 한국말로 들었을까? 번역이 요즘에 좋잖아요. 자막이요. 네. 근데 어찌됐든 우리나라 영화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렇지. 높이 평가를 해줬다는 것 자체가 우리 깐느박이잖아. 제 어깨가 으쓱으쓱해지네요. 아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깐느박인데 봐야지. 그러게요. 근데 박찬욱 감독이 좀 호불호가 있잖아요. 호불호가 있죠.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이 우리가 이제 복수 3부작이라고 얘기를 하죠. 복수 3부작이라고 그래가지고 친절한 금자씨, 올드보이 그리고 이제 제목이 또 생각이 복수는 나의 것. 그렇지. 복수는 나의 것. 그래갖고 복수는 나의 것이 먼저 나왔고 그다음 올드보이, 그다음 이제 친절한 금자씨. 아무튼 해갖고 복수 3부작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박찬욱 감독 영화가 굉장히 세요. 세요. 센데 헤어질 결심은 안 세. 그렇죠. 박찬욱 감독이 그 전작들에 비해서 어찌 보면은 이 헤어질 결심은 좀 더 쉽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 전작들은 정말 충격적이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막 이상한 그런 일들을
생각들을 영화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오히려 헤어질 결심은 더 쉽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복수는 나의 것도 셌고 네. 올드보이 말도 못하고 네. 친절한 근자 씨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그 전에 또 뭐 많이 있었어요. 뭐 박쥐도 그랬고 아가씨. 아가씨 셌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박찬욱 감독의 영화들은 고속도로 같았어. 쫙 시원하게 이야기가 나가. 시원하게 이야기가 진행이 됐는데 이 헤어질 결심은 국도야. 꾸불텅 오르막 내리막 국도로 달려가는 자동차 같았어.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여줬던 박찬욱 감독의 영화 스케일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영화가 헤어질 결심이었다. 그러면은 헤어질 결심이 어떤 내용인지 잠깐 얘기해 볼까요? 제가 준비했네. 아니 줄비는 많이 안 했어요. 짧게 그래, 얘기할게요. 줄거리 한번 얘기해봐요. 헤어질 결심은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산에서 벌어진 변사 사건을 수사하게 된 형사 박해일이 맡은 그 혜준이 그 사망자의 아내 탕혜이가 맡은 그 설애를 만나고 의심과 관심을 동시에 느끼면서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린 영화예요. 끝? 네. 뭐 더 해드릴까요? 사실은 더 하고 수도 있는데 길다고 뭐라고 할까봐 제가 내가 그동안 줄였습니다. 너무 뭐라고 했었나 보구나. 아, 네. 눈치 보네? 안 저도- 어울리게? 저 눈치도 보는 사람입니다. 헤어질 결심 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잔잔한 것들이 이 굳이 사랑해라는 말을 뱉지 않아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 잔잔하게. 굳이 내가 너를 좋아해 사랑해 말을 하지 않아도 여기에서는 사랑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둘이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 게 이제 눈에 보이지. 근데 그게 작가님의 눈에는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제 눈에는 그게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참 안 잡히는 영화더라고요. 이게 뭔가 확 뚜렷이 뭐가 안 잡혀요. 그래서 되게 답답했던 부분도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네. 취향 차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쵸. 근데 나는 이제 간질간질하고 잔잔한 거 좋아하고. 저통 뭐 우악스럽고 뭐 폭력적이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마라탕 좋아하잖아. 뭐 아니 그거는 난 마라탕 싫어. 음식을 선호하는 거고. 아무튼 헤어질 결심은 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 느낌이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자주 나오는 그 단어 있잖아요. 안개라는 단어처럼 정말 그 영화가 안개 같아요. 잡히듯 안 잡히고 탕웨이처럼 잡히듯 안 잡히고 미스테리하고 궁금해지고 그런 영화였어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감독 얘기를 좀 해봅시다. 하십시오. 우리가 보통 전에 한번 내가 이야기한 기억이 있는데 연극과 드라마와 영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연극은 배우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연극 연습을 아무리 하고 연출자하고 같이 연습을 해도 무대에 올라가서 배우가 대사 까먹으면 끝인 거야. 뭐 연출자가 대사 까먹었다고 컷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배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 그 무대는 연극 무대는 배우 거예요. 드라마는 전에도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16부작 길게 가다 보니까 작가의 힘이 세요. 작가가 힘이 없으면은 이야기를 끌고 갈 힘이 없으면은 드라마는 아무리 연출을 잘하고 아무리 훌륭한 배우가 나와도 힘을 얻을 수가 없고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작가의 힘이 크고, 그럼 영화는 누구의 힘이 제일 크냐? 감독이에요. 영화는 감독이 영상을 보면서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해. 좋으면 굿, 나쁘면 컷.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영상이 나올 때까지 계속 찍는 거야. 컷 이래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영화의 모든 책임자도 감독이지만은 영상이라든지 줄거리, 뭐 내용, 대본 다 감독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 헤어질 결심은 또 박찬욱 감독은 드라마도,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시나리오 쓰고 자기가
그 감독하고 영상 만들고 편집하고 자기가 다 하지. 그 박찬욱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잠깐 본 건데요. 그래갖고 박찬욱 감독하고 정석영 작가하고 둘이 오래 했지. 예, 대본을 이렇게 쓰면서 서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서로 말하고 서로 지웠대요. 그 가가지고 남의 거를 막 지웠나 봐요. 그런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이 전에 한번 그 진짜 작업 오래 토크쇼에, 했어요. 토크쇼에 네. 나와서 얘기한 거 봤는데 둘이 케미가 좋더라. 잘 쓰겠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어디 해외 이런 유명한 그런 저 영화 그런 네, 영화제. 영화제에서 볼 때 감독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감독상이 최고지. 그쵸. 작품상 그쵸. 다음에 감독상. 그래서 뭐 작가상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을 그렇지. 중요시하게 생각하나 봐요. 영화는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박찬욱 감독 얘기를 또 하면은요. 미장센이라고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깐느박. 네, 미장센. 그러면서 미장센이란 샴푸 이름이에요. 저는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샴푸 이름. 그 비슷한 샴푸 이름 있잖아. 있잖아요. 그래서 낯설진 않았는데 어. 그래도 한번 찾아봤죠. 찾아봤으면 알겠네. 미장센이 어떤 뭐 뜻인지.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미장센은 그 화면 속에 무엇인가를 놓다라는 뜻의 프랑스에서 유래됐대요. 아까 네. 프랑스 말이고 네, 네. 프랑스에서 유래된 것은 아니고 프랑스 말이고 연극 무대에서 썼던 말이지. 그러니까 연극할 때 무대를 꾸미잖아. 그 한 무대를 꾸밀 때 가구 배치 뭐 이렇게 사람 동선 그 무대에서 이제 배우들이 부딪히면 안 되니까 배우들이 지나가는 동선까지 연극에서는 다 계획을 하고 짜고 그림을 보거든요. 그래갖고 옛날에 내가 희곡 쓸 때 뭐 그런 거 했는데 뭐 무대를 희곡도 쓰셨어요? 그럼요. 희곡으로 상도 누가 받았어. 또 은근히 또 그 자기 자랑을 또 끼워 넣네 또. 아유. 희곡 공부 몇 년 했어요. 아무튼 근데 희곡에서도 그러니까 무대를 그 9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자상에는 슬픔의 무대 뭐 이런 식으로 비극의 무대 이렇게 명칭을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게 무대를 만드는 것이 미장센이에요. 그런데 깐느박 이 박찬욱 감독이 왜 미장센 박이냐? 미장센 박이라고도 불러요? 이 깐느박은 미장센 때문에 깐느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깐느를 하도 갔으니까. 그러니까 네네. 근데 이 박찬욱 감독은 이 영상을 다 만들어. 우리 헤어질 결심을 보면 알겠지만은 경찰서 그 박해일이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들이 보여요. 근데 부산 사무실하고 이포 사무실하고 그쵸, 분위기가 다르죠. 달라. 왜? 그 사무실 분위기로 이 사람이 주인공의 심정을 사무실 분위기로 보여주는 거야. 달라진 분위기를. 그리고 이 그러니까 부산 경찰서의 그 박해일 사무실하고 이 보면은 색깔들이 굉장히 화려해. 그 경찰서 안에 무슨 우리나라 경찰서가 이렇게 빨간색 서랍 뭐 있고 뭐 파란색 서랍 있고 막 그렇게 있지는 않거든. 문 색깔도 색깔이 있고. 그런데 이 박찬욱 감독은 그런 것까지는 다 염두에 두고 그 영상을 만들죠. 그 누구야? 탕웨이 집 거실. 탕웨이 집도 거의 청록색. 그렇지. 네, 청록색으로 도배지도 청록색이었고 도배지도. 그 또 기억에 남는 게 그 전체적인 면은 청록색이지만 한 포인트 벽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마치 그 파도가 치는 듯한 그런 청록색의 바다 아니면 뭐 산 뭐 그런 그렇지. 모양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산처럼 보이고 저렇게 네. 보면은 바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항상 쓸 때는 그 자리는 탕웨이가 서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계산된 박찬욱 감독이 계산된 영상이었다. 그래서 미장센이 뛰어난 감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술하고도 많이 관련됐겠어요. 그럼요. 대단한 감독이야.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이 영화를 전공하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철학- 철학과 나왔다더라고요. 철학과. 그러니까 영화를 전공하지를 않았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아무튼
히치콕 영화를 봤다 그랬는데 제목을 내가 히치콕 현기증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현기증이라는 영화가 헤어질 결심에도 오마주가 좀 됐어. 헤어질 어느 부분에서 오마주가 현기증 됐어요? 내용이 헤어질 결심하고 조금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이 그 영화를 보고 영화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했던 게 뭐 이제 조 감독 수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나리오도 쓰고 막 그렇게 했었지. 그런데 이 박찬욱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저 긴장되는데. 긴장하지 말고 쉬워. 맨날 뜬금없이 저렇게 질문을 해서 마치 무식한 사람처럼 너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건 몰라도 돼. 이거 못 맞춰도 되는 문제. 박찬욱 감독을 만든 것은 땡땡땡이다. 비디오 가게? 맞아.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저도 이 정도는 공부하고 옵니다. 모르는 척하고 들을 뿐이에요. 컨셉이잖아요. 맞아요. 박찬욱 감독을 만든 네. 것은 비디오였다. 왜 비디오인지 알죠? 글쎄요. 비디오 가게에서 일했잖아. 네, 맞아요. 그 비디오 가게가 누구냐면은 수원에 있는 각재용 감독 비디오 가게였어. 수원인이라고 하니까 좀 더 친근해지는 그렇지, 느낌이 안산하고 좀 있어요. 가까우니까. 네. 그 비디오 가게에서 각재용 감독하고 비오는 날 수채화 대본을 썼대, 시나리오를. 대단하지. 그리고 이 박찬욱 감독이 그 각재용 감독 밑에서 조 감독 하다가 이제 조그만 단편 영화들을 한 몇 편 만들었는데 다 박살이 났어. 흥행을 성공을 못했지. 그래서 이제 박찬욱 감독이 한동안 마음에 상처를 입고 시나리오만 써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서울에다가 또 비디오 가게를 또 냈어. 그래갖고 그 비디오 가게에서 이제 비디오를 빌려주고 남는 시간에 시나리오 쓰고 했는데 그 비디오 가게가 굉장히 영화인들 사이에, 그러니까 영화인들 사이라기보다는 영화를 꿈꾸는 학생들 사이에 굉장히 유명한 비디오 가게야. 왜? 박찬욱이가 개인적으로 소정한 희귀한 비디오가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디오 가게에 와서 그 테이프를 빌려가면서 영화 공부를 같이 했대.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감독이 돼버린 거야. 왜 그때 그렇게 참 감독들이 골방에 모여서 있었을까요? 그렇지. 서로 위안을 했나 봐요. 그렇지. 나만 안 되면 안 되니까 너도 안 되는 모습을 보고 위안을 얻었나 봐요. 그죠? 그냥 모여서 영화 같이 보고 이야기하고 나는 이런 영상을 이렇게 찍고 싶다. 막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몇몇은 의기투합해서 단편 영화도 만들고 그렇게 했던 거였지. 근데 지금의 그 영화 감독을 꿈꾸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으면 박찬욱 감독처럼 될까요? 나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을 했네요. 내가 아는 영화 감독도 한 명이 있는데 그래요? 안 돼요. 되게 힘들어. 유명한 감독 슬프네요. 되게 힘들어. 힘들어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이 단편 영화를 몇 편 찍다가 망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고 충무로에서 러브콜이 간 거야. 그게 뭐였어요, 제목이? 공동경비구역 JSA. 그거였어요? 맨 처음에 다른 해가 꿈꾸는 꿈. 아니 그러니까 그런 단편 영화들을 했는데 다 망했는데 그걸 그걸 보고 아. 이거 그 충무로에서 이 공동경비구역 JSA를 박찬욱이를 준 거 아니야. 한번 해보라고. 진짜 의외였지. 그렇죠. 아직 이름도 모르는 감독한테 이렇게 그렇죠. 좋은 작품을. 그렇죠. 배우들도 훌륭했잖아. 송광호, 이병헌이 막 빵빵 터지는 배우들 박찬욱이 했는데 완전히 막 대박이 난 거지. 여기 이영애 씨도 나왔던 거 알아요? 나왔었대요. 나왔었어. 그 여군 그걸로 나왔었어. 기억나.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나서 복수 시리즈 3편 빵빵빵빵 터뜨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깐느박으로 갔지. 이분은 좀 잘 풀린 케이스네요. 막판에 풀렸지. 그러니까 처음에 한 10년 이상, 한 20년 가까이를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때서부터 그러면 한 25살 뭐 이렇게 잡더라도 한 40 먹을 때까지 한 15년 이상은 무명으로 있었지.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팔면서.
그 봐봐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2000년부터 해가지고 다 굵직굵직한 영화들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흥행작들이 많아요. 왜 저는 이분이 정말 사람의 그런 숨겨진 욕망이나 그런 것들을 거침없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걸 저렇게 나타내지 하는 그런 것들을 영화에 죄다 쏟아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위험할 정도로 어찌 보면은 정말 위험해 불안하고 그런 부분들을 영화로 만든 것 같아요. 이 박찬욱 감독 얘기하면은 끝도 안도 없는데. 그럼 노래 하나 들려주세요. 일단 센스 있죠. 봐라. 아우 이런 것만 들어요. 이런 것만. 그러면은 노래 한 곡을 들을게요. 네. 노래는 노래 듣기 전에 한 마디만 더 한다 그러면은 이 헤어질 결심의 OST는 하나밖에 없어요. 안개. 이 안개를 뭐 진소윤이 부르고 또 송창식하고 누구냐 그 안개 그 주인공 정훈이 네. 하고 같이 듀엣으로 부르고 뭐 그러니까 안개만 나오고 OST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경음악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OST 들을 만한 노래가 안개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도 안개라도 그 버전이 다 다르니까 다르죠. 근데 분위기가 틀어주세요. 다 달라.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 음악은 저기 그 진소윤이 부른 안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재만 놓고 그래도 애타게 그리는
진소윤의 안개였습니다. 이건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요. 노래가. 좋죠. 네. 근데 박찬욱 감독님이 생각보다 나이가 참 많으시네요. 이제 한갑 됐을 걸? 59세. 그치? 63년 한갑 됐을 예. 거예요. 키도 생각보다 작으세요. 169cm로 나오는데. 아, 169? 그 네. 유명한 169? 네, 네. 170이라고 우기는 네, 169. 반올림에서 네 여자들 몸무게 올게 속이듯이 남자들도 69면은 무조건 70이라고 170. 하더라고요. 아니야, 아침에 재면 70 나와. 아, 요즘은 안 그럴 거예요. 늙어서 나이만 늦어서. 아, 탕웨이 얘기 한번 할까요? 네, 탕이 매력 탕웨이. 있어요. 매력 있죠. 같은 여자가 봐도 탕웨이는 몇 살이야? 탕웨이는 한 40 몇 살, 40살 넘었을 텐데. 네, 아마 43 그때 내가 79년 80년생으로 내가 79년생. 들었는데. 그죠? 네. 80년 79년 내가 이렇게 했는데 43살. 그래. 아우, 탕웨이도 나이 먹었다. 키가 172cm네요. 이렇게 키에 아니 갑자기 눈에 보여서. 탕웨이가 나는 이 사람은 우리가 얼마 전에 드라마 멜로가 체질했었잖아요. 네. 탕웨이가 멜로가 체질이야. 몸에 뱄죠. 몸에 뱄어. 이 탕웨이가 가만히 쳐다만 봐도 네. 눈에서 멜로가 뚝뚝 떨어져. 이런 외모에 저기 액션은 안 어울리긴 하잖아요. 그렇지. 또 배우니까 또 달라지려나? 모르지 이제 뭐 그런 액션 연기를 할 수는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 탕웨이는 멜로가 아주 가만히 있어도 손끝에서도 눈빛에서도 멜로가 뚝뚝뚝. 그러니까 멜로가 최적화된 배우가 아닌가. 이게 신비롭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막 숨기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야릇한 그런 느낌? 그리고 새끼를 봤거든요. 새끼. 거기서도 그 사람을 볼 때 그냥 이렇게 똑바로 안 쳐다봐요. 눈을 위로 치켜뜨면서 쳐다보면서 몸놀림 하나하나가 사람 홀려요. 새끼 얘기를 했으니까 네. 탕웨이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 잠깐만 얘기할게요. 탕웨이가 소위 말하는 엄친딸이야. 엄마 아빠가 잘 나갔어. 엄친딸이어서 그런데 그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오디션장에 가고 친구 떨어지고 오디션 붙는다. 이 탕웨이도 이런 케이스야. 오디션 보러 갔는데 친구는 떨어지고 친구 속상했겠네요. 탕웨이는 붙고. 그래서 이제 모델 활동을 하다가 탕웨이가 연기라는 거에 이제 필이 꽂힌 거야.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지. 연기 학교를. 희극 중앙 희극 학원이래요. 학원이 아니야. 여긴 중앙 희극 학원이라고 돼 있던데. 예. 우리 한혜정도 학원이겠네. 여기는 이렇게 나왔어요. 양력에. 거기가 네. 한혜정 같은 데야. 한혜정 마냥 굉장히 걔 삼수에서 들어갔어. 여기 탕웨이가 3번 떨어졌어. 삼수에서 한혜정 같은 이제 중앙 희극원인데 거기를 들어가서 연기 공부를 했지. 연기 공부를 하면서 이제 드라마나 이런 쪽에 이제 간간히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주연적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탕웨이가 새끼가 첫 번째 영화였어. 첫 주연 영화였었는데 새끼 감독이 이 여자 배우를 찾기 위해서 여러 명의 여배우들한테 대본을 보냈는데 다 캔슬 맞은 거야. 알잖아. 너무 진하잖아. 배드신 너무 진하고 그러니까 여배우들이 다 고사를 한 거야. 그런데 누군가가 탕웨이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감독이 탕웨이를 딱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든 거야. 그런데 탕웨이도 대본을 보더니만 하겠다 그런 거야. 그래서 새끼를 탕웨이가 찍고 대박이 났지. 그런데 참 우습게 새끼로 대박이 났는데 새끼 때문에 또 중국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쫓겨나 버렸어. 이 새끼가 굉장히 오래된 영화잖아요. 지금 봐도
충격적인데 2007년도 영화인데 지금도 충격적인데 그때는 정말 더 그랬을 것 같아요. 특히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네. 이 논란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그 겨털도 나오고 노출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또 배드신이 높고 그리고 요 이야기가 터질 때 중국에서 저기 섹스 스캔들 그 남자 배우 하나 터지고 막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런 그 성적인 영화들 뭐 이런 거가 이제 중국 분위기가 눌러지고 그리고 또 출연한 배우들도 더 이상 이제 출연을 안 시키고 그래서 탕웨이가 울며불며 영국으로 유학을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영국 유학가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영국 유학 가면서 연기 공부를 더 했지. 연기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한 10년 가까이를 영화를 못 찍다가 찍은 영화가 뭐게? 만추요. 만추였어. 현빈하고 같이 나온 그렇지. 그 만추. 거기서 누굴 만났게? 김태용 감독 만났지. 만났지. 김태용 감독. 저도 그때 현빈하고 음. 둘이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현빈하고 탕웨이하고 이 찌라시가 그쵸. 돌았어. 네. 찌라시가 돌았는데 알고 봤더니만 현빈이 아니라 김태용 감독이었더라고. 현빈하고 또 이 저기 탕웨이하고 약간 느낌이 또 비슷해요. 포스터를 그렇게 찍어서 그런가? 느낌이? 예, 그 만추를 그 영화 때문에 그런지 현빈도 비슷해. 예, 은은한 눈빛이 그쵸. 있잖아. 예, 맞아요. 아무튼 이 탕웨이가 이 헤어질 결심 찍고 상도 좀 받고 개인적으로 연기상도 좀 받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잘 만난 것 같아. 그 영국에서 이 끼를 이 연기하고 싶은 마음을 그 얼마나 그 그럼. 누르고 살았을까요, 그죠? 거기 뭐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연기 배우고 막 그러다가 근데 중국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안 불러주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김태용 감독이 딱 불러가지고 만추를 찍고 대박이 났지. 박해일. 박해일이요? 어, 박해일 그 배우. 배우는 그 딱 그 말이에요. 소년. 소년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얼굴에 한결 같은 사람일 것 같은 진짜 느낌. 소년 얼굴이 예, 예. 있어. 근데 박해일 씨도 77년생이에요. 그럼 몇 살이야? 아까 탕웨이랑 같은 나이 아닌가요? 아니지. 아까 탕웨이는 80년생. 그러니까 79년생. 박해일 씨가 더 많겠지. 네, 당연히. 그러네요. 박해일 씨는 177cm. 크구만. 작은 키는 아니네. 네. 박해일도 오래 했지. 정말 이분은 진지한 배우라고 아. 소문이 났대요. 그리고 되게 그 알죠? 그 정직한 그 사인 한동안 그게 화제가 됐었는데 박해일 닮았다고 사인이 정자체로 박해일 사인 유명했었고. 나는 네. 박해일한테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살인의 추억. 살인의 추억 박해일 그 살인자로 나왔잖아. 네. 그때 살인의 추억에서도 깜짝 놀랐고 제일 크게 했던 건 소년 천국에 가다. 이렇게 소년 천국에 가다 영화가 아주 염정아랑 나와가지고 뭐랄까 이 굉장히 재밌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인공이면서 어른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네몬가 세몬가 아마 이름이 그랬을 거예요. 박해일이가. 근데 그 아이 역할을 이렇게 하는데 어른이 아이 역할을 하고 막 그런데 너무너무 난 재밌게 봤어요. 그래갖고 이 배우 참 연기 잘하는구나. 그 소년 천국에 가다 보면서 이 참 연기 잘하는 배우구나 그렇게 느꼈죠. 나는 박해일 배우 하면 눈빛이 악역을 해도 이렇게 눈이 촉촉해요. 마치 날 보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박해일 씨를 이상형이라고 뽑은 그 여배우들도 참 많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분위기 있어 분위기. 박해일만의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 그 악역이
악역도 존재하고 얼굴에 야누스적인 그런 선함도 얼굴. 존재하고 그렇다고 박해일을 평가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그리고 작품도 많이 했어요. 작품 많이 했죠. 네. 그러면은 오늘 박찬욱, 탕웨이, 박해일 배우 두 주연 배우와 감독 얘기는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하고요. 이제 영화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해요. 영화 얘기를 이제 해볼 텐데 제일 중요한 박찬욱 감독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영화 시상식 갖고 이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인터뷰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우리가 그 얘기를 헤어질 결심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또는 그 언론에 소개되는 짧은 줄거리 요약만 읽어보면 정말 100번쯤 본 영화 같죠. 그런데 제가 좀 더 나아가려고 했던 것은 어디에 담겨 있냐면 영화가 1부가 끝날 때 그리고 2부가 새로 시작할 때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그동안 파무 파탈인 줄 알았던 그 여성이 이제 더 이상 그 남성의 시선의 대상으로 머무르지 않고 신비화되지 않고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이야기 중심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죠. 그것이 제가 이 영화에서 이루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얘기 들으셨죠? 네. 중요한 포인트라. 중요한 포인트? 무슨 얘기 못 들었지? 아니 들었어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저렇게 자꾸. 그러니까 그 박찬욱 감독의 이 헤어질 결심은 굉장히 흔한 이야기다. 그렇죠. 흔한 이야기고 임팩트도 없고 그런데 그런 흔한 이야기고 그 임팩트도 없는 이야기지만은 그 감정선을 따라가면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헤어질 결심을 그 탕웨이나 그 박해일의 그 감정선을 따라가는 재미가 있어. 그랬어요? 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려웠나 보다. 그 감정선을 못 따라가서 맨 처음에 한 두 번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도 알지. 그리고 이 영화가 정말 수수께끼를 푸는 듯한 그런 영화여서 저는 계속 봤죠. 두 번 정도는 봤죠. 두 번 보니까 보여요? 보이죠. 안 보였던 것도 저랬던 장면이 있었구나라고 또 보이고 그런 감정을 말하지 않아도 감독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그런 것도 알 수 있었죠. 우리가 이 헤어질 결심에 시작하면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마침내, 붕괴. 그 여러 단어들이 그쵸? 나오는데 이 헤어질 결심에서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마침내라는 단어가 나와. 이제 거기서 이제 박해일하고 그 탕웨이하고 서로 이제 그 웃어가면서 막 그런 이야기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그 마침내라는 단어가 이야기는 뭐냐면은 마침내가 결국이랑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한국 사람 같으면은 결국 죽을까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탕웨이니까 마침내 죽을까봐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마침내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이라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결국 떨어졌어 시험에. 결국 시험에 떨어졌어. 근데 마침내 붙었어. 긍정의 의미죠. 그렇지. 마침내는 뒤에 나오는 단어들이 긍정이고 결국은 부정적이야.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 산에 가서. 그런데 탕웨이는 마침내 죽을까봐. 그랬죠. 그러니까 탕웨이가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탕웨이가 한국말이 서툴러서 마침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기다렸던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영화는 남편을 죽인 사람은 탕웨이란 말이야. 탕웨이가 죽였어. 그러니까 마침내 죽을까봐가 탕웨이가 죽였다. 네. 응? 죽였다라는 것을 마침내 한마디로 그 마침내 한 단어로 복선을 준 것이 아닐까. 영화 감독이 박찬욱 감독이 마침내라는 그 단어 한마디로 탕웨이가 죽였구나라는 것을 복선을 여기서 깔고 간 것이 아닌가. 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마침내 얘기 나왔을 때 가슴이 심쿵했지. 마침내. 저도 그거 보면서 참 어울리지 않은 단어를 여기다 쓰는구나라고 생각은 했었죠. 근데 마침내래. 그럼 뭔가 완성돼 있고 기다렸던 그렇지. 마음이었고 저도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탕웨이니까 네. 한국말이 서툰 중국이니까 그런 단어 선택이 자연스러웠던 거지. 그러면서 복선은 또 깔고 가고. 와, 대단하지 않아? 그렇죠. 그리고 탕웨이의 그런 얼굴도 음, 그런 표정도 한몫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탕웨이가 살인자의 얼굴이라고는 거기서는 좀 믿기진 않게 나오지 않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탕웨이는 그냥 이뻐.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살짝 웃잖아요. 거기서 그 신문하는 피식하고 과정에서. 있잖아, 예. 피식하면서 그것도 있잖아. 사실 막 밉지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던데. 이쁘지. 네네. 우리 마침내라는 단어 얘기도 했고 안개. 안개는 이제 2부에 2포로 가면서 안개가 2포가 네. 안개의 도시로 이제 네, 나오죠. 네. 그리고 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박찬욱 감독이 헤어질 결심을 찍게 된 가장 큰 기회가 모먼트가 뭐였냐면은 정훈이의 안개였대. 그 노래를 듣고 이 노래에서 영감을 얻은 거야. 영화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 노래에 어울리는. 그래서 만든 게 헤어질 결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배우를 딱 탕웨이를 썼네요. 박해일 씨하고. 신기하죠? 그건 탕웨이를 쓴 것보다는 일단 중국인 여자로 두고 시나리오를 썼대. 중국인 여자로 시나리오를 썼는데 탕웨이가 이제 들어온 거지. 아마 이제 아는 형수 아니 재수실에서 그랬나? 그랬을 수도 있죠. 우리 마누라 노라 좀 데리고 써. 뭐 이래서 그럴 수도 있죠. 만추 때부터 아마 눈여겨 봤을 거예요. 봤죠. 탕웨이인데. 그렇죠. 너무 잘해. 그러니까 탕웨이가 이 헤어질 결심을 찍으면서 한국어 공부를 무진장했다고 그러더라고. 대사를 외우느라 혼났대.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한 것 같은 그러니까 같진 않던데. 예. 잘하면 안 되고 네. 너무 어눌해도 안 되고. 그걸 노렸구나.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 중요한 순간은 중국말로 하고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 중국말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영화를 만든 거죠. 박해일 그 배 혜준이가 또 그러잖아요. 마침내 운다고 그 훔쳐보면서 마침내 운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 의미는 뭘까요? 마침내 뭐 슬퍼한다? 그 박해일이가 만안경을 훔쳐보면서 마침내라고 얘기를 한 부분은 뭐냐면은 나는 그렇게 봐요. 탕웨이하고 이제 교감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만안경을 훔쳐보는 장면이 잠복을 하고 있는 네네.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 잠복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박해일은 탕웨이를 훔쳐보면서 또는 데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난 생각을 했어요. 그 장면이 서로 알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알아가는 관계. 알아가는 관계고 또 탕웨이도 박해일이 날 훔쳐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 듬직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 했잖아. 그래요? 그렇구나. 177. 남자가 나를 항상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69보단 낫겠죠. 169가 굉장히 나한테는 가슴 아프게 들린다. 네.
아, 또 헤어질 결심에서는 안개도 많이 나오고 또 재밌는 청록색이라는 색깔이 맞아요. 나와요. 청록색.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청록색. 정말? 고급스럽잖아요. 의외로 그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무슨 뜻인가요? 아, 탕웨이는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 아니 어디다가 매치해도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청록색이 의외로 그래요. 아니 그 사람마다 다 같지는 않지 않을까? 저 청록색 한번 입고 나와볼까요? 드레스 탕웨이가 입었던 거? 다리 이렇게 한번 올려줘요? 청록색이 이 헤어질 결심에 가장 그 핵심적인 색깔로 컬러로 이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도 모르는 거야. 사람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는 것처럼 청록색 드레스가 햇빛 밝은 데서 보면은 청색으로 파란색으로 보이고 보기도 하고. 좀 어두운 데서 보면 녹색으로 보이고 똑같은 드레스인데 보는 각도 햇빛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 보이는 거. 박찬욱 감독은 색깔을 참 많이 써요. 많이 쓰죠. 강렬한 색깔을 좋아해. 그 탕웨이가 여기서 입었던 옷도 저기 옷도 위에 보면은 벨벳 그 빨간색, 뭐 노란색도 있고, 그리고 그 까마귀랑 자기 이제 죽을 때 또 해변에서 그 쓰던 양동이 있죠. 녹색. 그것도 녹색. 나는 그것도 너무 신기한 게 왜 삽으로 안 파고 저 양동이로 파지? 저걸 어느 세월에 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네, 있었죠. 이 헤어질 결심은 크게 보면은 1부, 2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부는 부산에서, 2부는 이포에서, 1부는 산에서, 2부는 바다에서. 1부에 도와주는 형사는 고경표, 2부에서는 김신영.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대비를 하면서 1부와 2부가 나눠지죠. 연결고리가 다 있네요. 있어요. 그러니까 1부의 포맷이 2부로 그대로 넘어가는데 같은 포맷인데 조금씩 달라지죠. 달라지면서 1부는 중심이 박해일, 2부는 탕웨이. 카메라도 그쵸. 1부에서는 박해일 시선으로 봐. 근데 2부에서는 탕웨이 시선으로 봐. 그런 시선까지 생각하셨어요. 와. 카메라가 그렇게 봐. 그러니까 보면서 박해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2부에서는 탕웨이 중심으로. 그래서 또 갑자기 또 생각난 건데, 그러니까 1부에서 박해일의 사랑이 시작됐고, 거기서 이제 박해일의 사랑이 끝나니까 2부에서는 탕웨이 설애의 사랑이 또 시작되는 거잖아요. 똑똑한데. 저 응용 잘하죠. 아니 그 탕웨이가 얘기했잖아. 당신의 사랑이 그렇죠. 끝나고 나의 사랑이 시작됐다. 또 그렇게 연결할 얘기했잖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이 끝나고 날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사랑이 끝났고 당신의 사랑이 끝나는 순간 내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또 이것도 그냥 중국말로 했지. 또 그냥 그러니까 한 얘긴데 대사들이 굉장히 그쵸. 멋있죠. 네. 그 대사 기억나요? 그 고경표가 탕웨이가 안 슬퍼하는 거야. 남편이 죽었는데. 네. 그래갖고 선배님 저 남편이 죽었는데 왜 저렇게 슬퍼하는 모습이 없을까요? 네. 그때는 이제 그 박해일이가 탕웨이한테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야. 모습에.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게 슬픔이 파도처럼 덮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에 잉크가 퍼지듯이 서서히 물드는 사람도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사심이 섞였네. 그렇지. 탕웨이 또 우는 모습을 보고 또 혹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아니 슬픔이 파도처럼 확 오는 사람도 있고 물에 잉크가 퍼지듯이 서서히 오는 사람도 전자예요, 있다. 후자예요? 작가님은? 난 둘 다. 둘 다예요? 저는 후자 쪽에 훅 속해요. 왔다가 또 점점 계속 물들기도 하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때 고경표가 뭐라고 대답했게?
뭐 어떤 그렇게 어. 슬픔이 파도처럼 오는 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물에 잉크가 퍼듯이 천천히 서서히 물드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고경표가 나 빵 터졌어 이 이야기 듣고. 아 그래요? 뭐라고 했을까? 나 왜 생각이 안 나죠? 뭐라고 했어요? 시집 내면 연락해요. 한번 살게요. 아 맞다 맞아. 예 맞아. 저는 이 얘기 듣고 윤 작가님 생각했어요. 왜요? 책 한번 내세요. 제가 또 사드릴게요. 그래서 아 나는 너무 재밌는 거야. 고경표가 그쵸. 같지 않게 보면서 어. 시집 한 건 내요. 내가 책 한 건 거기서 사드릴게 그러잖아. 고경표가 얼마나 재밌는 말들을 많이 많이 하는데요. 했죠. 아 나는 너무 좋아. 지금도 슬픔의 파도처럼 덮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에 잉크가 퍼지듯이 서서히 물드는 사람도 있는 제가 거야. 그 후자라니까요. 그래서 제 일화를 들려드리고 안 싶어요. 궁금해. 아니 궁금해 해야 돼요. 싫어. 나 얘기하고 싶어요. 감성팔이 좀 하게요. 아니 네. 시간이 거의 다 돼가. 그거 그래, 길 거 그러면- 아니야 이야기가. 아, 길죠. 그러면은 네 다음 이야기는 네 킵 그래요. 2부 우리 음, 다음 주에 헤어질 결심 2부 할 때 그래요. 문 열자마자 이 이야기 수업도 하는 거야. 아 그래요. 알겠어요. 기억해둬요. 네 적어놨어요. 적어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2부 시작할 때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이 이야기서부터 딱 마음 놓고 편하게 길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은 미안해요. 네. 시간 관계에서 어쩔 수가 없어. 아우 작가님 말이 더 길어. 얼른 자르세요. 저 왜 저래? 미안해. 나는 팽아랑 하면 좋아. 이렇게 항상 웃어. 알겠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른 끊으세요 좀.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헤어질 결심 일부를 이제 정리를 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헤어질 결심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헤어질 결심은 많은 사람이 보지는 않았지만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꼭 한번 봐야 되는 영화고 그리고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봐야 되고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직설적으로 사람들을 후벼 파는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는 이런 잔잔한 영화를 꼭 봐야 된다라고 난 좀 생각을 해요. 평화는 어때요? 꼭 정리 1부, 2부 다 맞추고 정리하는 것 같다.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그냥 어쩔 때는 이런 영화가 필요하고 잔잔한 영화가 그렇죠. 필요하고 어쩔 때는 정말 직설적이고 폭력적인 영화도 또 필요할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헤어질 결심을 우리가 1부를 여기서 마치고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우리가 2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1부는 여기서 헤어질 결심 1부는 마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제발. 영화를 찾아놓은 게 없었다 또. 노래